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날씨 좋다고 야외 활동 계획해보라 그랬는데 어제 근무하면서 진짜 괜한 말 했다 싶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봐서는 날씨가 좋아 보이는데 기온도 어제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는데 밖에 나가라 마라 말은 저는 안 할랍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봅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찰스 왕과 카밀라 왕비가 2024년 내년 말에 호주를 방문할 것이라고 호주의 많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 언제 호주를 방문할 것인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지난주에 카밀라의 아들이 엄마랑 양아빠 찰스 왕이랑 조만간에 호주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호주 신문사에 이야기를 흘리기도 했는데 진짜로 이번에 내년 10월경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나 봅니다. 내년 10월 21일에 사모아에서 2년마다 열리는 영연방 국가들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들리면서 겸사겸사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호주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18년이었다는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이쪽으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하여가지고 그도 그럴 것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첫 해외 방문지는 호주가 아닌 케냐가 되면서 호주에 있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좀 실망을 하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분위기 봐서는 영연방 대표회의 말미에 사모아에 들렀다가 뉴질랜드 갔다가 호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상 11월 초가 걸릴 수 있고 그러면 멜번컵에도 행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주에는 영국 왕에 대해서 이거저거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저한테는 왕이 오면 왕이 오나 보다 그냥 재미난 구경거리 정도이고 혹시나 오게 되면 공휴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정도 기대하는 정도. 지난 2021년 미국의 꼬북 노릇을 자처한 호주하고 또 다른 미국의 베스트 프렌드 영국, 이렇게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동맹 오커스, AUKUS, 오커스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호주 수상이었던 스콧 모리슨은 이전에 프랑스가 호주 해군을 위해 잠수함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이를 한창 진행하던 것을 그대로 그냥 바이든 해버렸고 미국산 추진 잠수함을 계약하면서 미국에다가 큰 돈을 쓰는 것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큰 돈 벌었다고 여러 군데 자랑하고 댕겼다던 프랑스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롱은 이후로 완전히 호주에 삐져가지고 다시는 호주하고 어떤 방위협의나 협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하고 호주를 방문 중인 프랑스 외교부 장관 캐서린 콜로나는 양국이 군사시설에 대해 서로가 접근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초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오커스 발표될 당시에는 기분이 많이 상해서 같았는데 이 상태로 양국 관계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앞으로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다시 셋업, 리세트, 리스타트 뭐가 됐건 다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 합니다. 안보와 국방 이외에도 호주와 프랑스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양국의 문화, 교육 분야 교류, 이렇게 양국의 이해관계를 더 긴밀하게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잠수함 말고 또 팔아먹을 거 생겼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서로 얻어갈 거 생겼다는 말이기도 할 텐데 혹시 잠수함만큼 프랑스 와인 팔아주기로 한 거 아닐까? 어차피 이제 호주 와인은 중국에다가 다시 팔기로 했으니까 그만큼 또 호주에다가 프랑스 와인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역시 2021년도 3월 13일 아침 남편도 일하고 있던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한 종이 공장에 민트라 수토라는 여성이 두 번째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비교적 간단하여가지고 원기둥 만들기 위한 종이를 절단하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주에 처음 출근했을 때 한 5분 정도 요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육받고 바로 투입된 비교적 쉬운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고 몇 시간 지나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절단기 사이에 양쪽 팔이 끼었고 비상 버튼을 누르려고 해도 양쪽 팔이 끼었으니까 방법이 없었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 혼자서 누구 감독도 없이 근무하던 중이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10분이나
그러고 있다가 공장 건너편에 있는 직원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어떻게 민트라를 기계에서 끌어내 구했습니다. 당연히 양쪽 팔은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민트라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 3일간 머물면서 의료진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민트라는 왼쪽 팔은 일부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민트라의 앞으로의 장애에 대해 금전적인 그리고 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계속 받게 되겠지만 이 공장은 어떻게 처리되어져야 할까? 사고 이후에 해당 공장은 이 절단기 사용이 즉시 금지되었고 안전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고 조사에 나온 세이프워크는 요리사 직업을 가진 민트라가 이런 기계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안전교육도 없이 혼자서 작업에 투입되었다면서 해당 공장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종이 공장은 따로 항소하는 것 없이 처벌받아들였고 이로써 이 공장은 30만 불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호주에 오래 살았나 보다 싶은 게 어찌 보면 꽤 크게 처벌을 한 것인데 괜히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는 기계에 사람이 끼워주고 나가도 별다른 처벌 없이 멀쩡하게 장사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고로 사람이 또 죽어도 별다른 처벌 없이 또 멀쩡하게 장사하고 이럴 때 보면 한국은 몇몇 과목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산업재해 부분에서는 아직도 수준 이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요즘에 전 과목 낙제긴 한데 옥스포드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의 단어는 요즘 애들이 많이 쓴다는 신조어 스펠링이 RIZZ 알파벳 R하고 Z가 나오면 제대로 발음하기는 걸렸다는 말인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면 RIZZ 리즈 미래나 하여튼 이 리즈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꼬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답니다.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발음 좀 꼬아서 하면 카리스마 이렇게 하던데 그 카자 빼고 마자 빼고 리즈마 이렇게 리즈 그거랍니다. 처음으로 이 리즈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2021년이라는데 최근 들어 틱톡 등에 다시 등장하면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톰 폴랜드가 올 초에 지는 No Riz whatsoever 리즈라고는 전혀 없다 이랬다가 젠데이아 콜맨하고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고 나오면서 말을 바꿨죠. 리즈가 조금 있다. I have limited riz. 조금 이렇게 요건 약간은 있나 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리즈는 이렇게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리접이라고 해서 동사로도 쓰이기도 한답니다. 이게 동사로 어떻게 쓰이는 거지 싶은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누구를 꼬신다 이렇게 쓰이는 건가 싶습니다. 여튼 이 리즈를 포함하여서 총 4단어가 올해의 단어 후보로 올랐다는데 후보에 올랐던 다른 단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광팬을 뜻하는 스위프티, 그리고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데 어디 중간에 있는 관계,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썸 타는 사이 정도? 그 정도 표현하는 situationship, 그리고 AI 인공지능한테 일거리 지시하는 프롬프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나도 이 리즈를 가지고 싶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리즈를 갖춰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